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B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주식 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미국 연준이 9월 FOMC에서 B컷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B컷 효과의 글로벌 증시가 들썩였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시장만 상승 파티의 구경꾼이 된 모습입니다. 코스피 꾸준히 오르며 2,600은 다시 찾았지만 왠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들죠.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시장 주도주인 반도체는 모건 스탠리가 던진 폭탄에 반도체 피크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국내 증시, 만렙박 주식과 함께 냉철하게 분석해보고 자세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만렙 가이드 두 분 모셨습니다. 백진수 대표, 박재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국내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시장 리뷰부터 함께 하시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우리 시장의 금리 인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뭐 오르긴 올라도 왠지 모르게 또 찝찝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두 분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백진수 대표님, 지금 시장 어떤가요? 네, 지금은 상황이 이제까지는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점차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3주 전에 그 추석 연휴 전에 방송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표들이 미국에서 나오는 중요 지표들이 이제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좋게 나오게 되면 일단은 지수가 이제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이 한번 나왔고요. 대신에 주가가 지표가 안 좋게 나서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B컷을 단행했잖아요. 연준에서 0.5%포인트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이제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년 동안 경기가 좋았거든요. 경기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물가 잡기에만 신경을 썼던 거거든요, 연준이. 자, 그런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도 고금리지만 경기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까지 오르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힘든 이런 시기를 지금까지 겪어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인하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는 일단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게 확실히 호재로 봐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수는 지금 뭐 바닥권에서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그러면 박재현 대표님, 지금 시장 또 진단해 주시죠.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되게 무섭게 얘기가 막 한창 시장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캐리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자금들이 결국은 청산을 하고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무섭게 얘기했던 엔캐리 트레이드거든요. 근데 정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대대적으로 청산의 물량으로 나오려면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좀 만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미국이 침체를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일본 물가가 올라가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사실 이 엔캐리 트레이드는 좀 제대로 청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만 생각해 보면 되니까. 첫째로 미국이 침체가 돼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원래 엔캐리가 청산이 된다는 게 결국은 미국하고 일본 사이의 금리 차이가 좁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침체에 오게 되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내리겠죠. 그럼 더 내리면 얘네가 좁아지니까 엔캐리가 청산이 나올 것이고요. 둘째로 일본 물가의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일본은 물가가 죽어도 안 오르는 나라거든요. 그럼 일본의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BOJ 같은 경우도 금리 이제 올려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얘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좁아지겠죠. 그럼 결국은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들이 청산이 나오는 어떤 뭐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이 최근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가 되고 뭐 그러면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둘 사이가 좁아지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튀어나올 것이다라는 게 원래의 생각인데 사실 까보니까 50bp를 내렸고 연말에 50bp 또 내릴 거고 내년에 100bp 내릴 겁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달러가 많이 일단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조금 달러 약세가 온다고 하고 또 엔화 강세가 온다고 하면 원자재 가격이 어쨌든 간 내려가게 될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 볼 때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일본 기업들은 이 싼 원자재를 받아서 물건을 만들면 굳이 물가를 올릴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생산을 해서 만드는 물가를 올릴 필요가 없어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물가 상승도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미국도 별로 침체가 아닐 것 같은데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뭐 청산도 일어났다가 형성도 됐다가 하는 거지만 대대적인 청산이 나오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려야 물론 있겠습니다만 뭐 계속 이제 제가 말한 이 두 가지를 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면 그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야 이게 정말 청산이 나올 거냐 아닌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좀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연준의 금리나 경로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을 잡아갈 텐데 네. 백진수 대표님 앞으로 좀 나올 시나리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 빅컷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경기 침체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빅컷을 단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좀 순수하게 본다면 빅컷 해줬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일단은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 특히나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결국엔 경기 침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윌러 연준 의사가 또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시장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쁜 모습을 보이면 50bp 인하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 시장에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를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겠죠. 앞으로 나오는 지표가 생각보다 견조해. 그러면 시장은 사실 악재성 내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걱정하는 내용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표가 좋게 나오면. 그러면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계속 상승 구도로 보여줄 것이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실제적으로 지표를 까보니까 앞으로 나온 지표들이 고용지표 더 폭락하고 지표 다 안 좋게 나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주가가 급락이 나오겠죠. 근데 급락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급락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또다시 빅컷을 단행하든 이렇게 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겠죠. 그러면 또 시장은 금리 인하 효과 때문에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안전적인 상승,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급락했다가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볼 것이죠. 그래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최종 목적지는 그래서 상승에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 좀 앞으로의 경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이제까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어쩌면 가장 긍정적인 이야기를 오늘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FOMC가 뭐 50bp를 이번에 내렸고 한 번 더 내릴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100bp를 내릴 거고라는 얘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파월이 연준 의장이 된 게 2018년 뭐 2월 3월 막 이때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 사람이 되고 나서 특이한 일들이 몇 번 벌어졌었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게 이번에도 벌어지는지 한번 봐주시면 아마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일단 전제 조건으로 하나만 더 기억을 할게요. 금리라는 거는 변경을 하면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게 시장에 바로 야 금리 올렸으니까 야 돈 없어 다 죽어 이게 아니고 금리 내렸다고 해서 야 다 이제 다 올라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금리가 변경이 됐을 때 이게 시장에 정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은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리라는 건 원래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이제 올라가다가 꺾여요. 그럼 꺾이면 너무 꺾이면 그러니까 꺾일 때쯤에서 금리를 좀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풀어서 얘를 좀 소프트 랜딩이라고 연착륙을 시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금리 인하의 원래의 사인이고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이제 좀 올라갈까 싶으면 경기가 올라가면 너무 화랑이 되면 또 이게 물가 또 올라가면 안 되니까
금리 인상 카드를 좀 만지작 거리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조금씩 하면서 해내야 되는 게 어쩌면 연준의 역할이고 연준 의장이 어떤 트리거를 당겨줘야 되는 게 맞는데 파월이 2018년 2월에 취임을 하고 2018년은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그랬다가 고점을 찍고 슬슬 안 좋아지는데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애한테 금리 인상을 하니까 박살이 납니다, 시장이. 경기가 박살이 났다가 그다음에 코로나와 겹쳐서 더 안 좋아졌죠. 근데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막 올라가는데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너무 뜨거워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파월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가 잠깐 올라가다 말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제로금리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원래 먼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렸어야 되는데 안 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게 너무 치고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나중에 이걸 어떡하냐 뭐 이렇게 되는 와중이었죠. 근데 경기가 사실 이제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경기가 꺾여요. 꺾이기 시작하니까 거기다 대고 또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시장을 또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예요, 사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경기가 바닥을 치고 OECD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꺾여서 2023년부터 올라왔거든요. 살만하나 싶어요. 그랬더니 금리 인하를 이제 해줍니다. 그럼 뭐가 생길까요? 아까 박살이 난 거에 반대라면 버블이 끼겠죠. 그러니까 버블이 저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낄 수 있다고 생각. 물론 기간이야 모르겠지만 버블이 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파월 의장의 어떤 패턴이었거든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패턴이었기 때문에 내년이 뭐 연준하는 태도를 봐야겠지만 변화가 없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연준의 태도가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버블이 저는 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용기를 더 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